친구들을 관찰해 보면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따라 사는 정도가 결정된다. 말에 무게가 있는 친구일수록 잘 살고, 말을 함부로 남발하는 친구일수록 못 산다. 잘 살고 싶다면 자기 말에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사꾼의 생명은 신용이라고 하지 않는가. 말의 힘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거짓말로 이익을 보면 자꾸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을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 핏줄도 끊을 수 있다. 관계를 쌓는 데는 수십 년 공이 들어도 관계를 망치는 데는 사기 한 번이면 충분하다. 말의 힘이 큰 반면 말의 역풍도 크다. 말이 허물어지면 인간 세상도 허물어진다. 인간의 말은 곧 믿음이다. 그런데 말이 믿음의 수단이 되지 못하면 인간은 뭘 믿고 함께 하겠는가? 말이 아니면 인간 사이에 믿을 수단이 없다. 더 나아가 말이 거짓이 되면 인간은 말을 무서워하고 말을 피해 살아야 한다. 그러자면 인간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해 뿔뿔이 흩어져 사는 수밖에 없다. 동물 정도로 핏줄을 중심으로 모여 살든가 말을 통해 혈족에서 시족, 부락, 민족, 세계화까지 이룬 인간들이 말을 거짓으로 이용하면서 혈족까지 끊어내고 있다. 혈족까지 사라지면 이 험난한 세상 혼자 헤쳐나가야 한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어떤 사기꾼은 밭에서 굶어 죽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고 그 또한 아무도 믿지 않았기에 결국 굶어 죽은 것이다. 말이 사라진 세상에는, 말이 믿음의 무게를 잃어버린 세상에서는 온갖 정신병이 난무하게 된다. 세상이 정신병동이 되는 것이다. 애들러 얘기하는 대로 공동체감이 떨어지면 정신병이 생기는 것이다. 거짓말하면 영혼이 흩어진다. 유전자는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락항은 우리 몸과 마음이 다 글자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말과 글은 우리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인간의 말은 곧 믿음이기에 사람은 말을 믿는 경향이 있다. 거짓말의 유혹은 강하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리고 사기가 판을 친다. 거짓말에 속아 인생을 망치고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은 한순간에 평생 모은 것을 탈탈 털리고 빚더미 속에서 신음한다. 특히 사랑의 달콤한 말에 사기당한 사람들의 아픔은 더더욱 크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사랑도 젊음도 함께 날리기 때문이다. 강남클럽 화류계에서 거짓말은 더더욱 기승을 부린다. 돈 많다고 뻥을 쳐야 대우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짓말의 근원은 우리 뇌에 있다. 뇌는 공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않는다. 어린아이들이나 미숙한 사람, 사회 부적응자, 욕심 많은 사람들은 공상이 많다. 현실이 따라주지 않는데 마음이 앞서니 공상이 먼저다. 그래서 어릴수록 모르는 것이 없다. 어른들이 답을 몰라 곤란해할 때 어린애들은 안다고 자신있게 나선다. 그러나 내놓는 답은 허황하기 짝이 없다. 공상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거짓말을 받아주는 것은 어릴 때뿐이다. 사람들이 말을 소중히 하는 만큼 거짓말에는 가혹하게 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거짓말같이 손쉽게 이득을 볼 수 있는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거짓말은 사회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안 좋다. 몸과 마음, 영혼이 다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은 몸과 마음, 영혼이 연결되어 하나의 인격체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서로를 받쳐주고 밀고 당기면서 삶이 지속된다. 그러나 거짓말로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인간 이하의 존재, 곧
짐승이나 괴물로 변한다. 마음과 영혼의 파괴는 몸을 파괴한다. 마음과 영혼의 파괴는 몸을 파괴한다. 신경성 질환이 모두 이런 것이다. 심지어 몸의 모양마저 바꾼다. 균형이 깨지면서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사기꾼이 자기 육체미를 과시한다고 우통을 벗고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괴상해 보였다. 거짓으로 살면 사람은 점점 더 추악해진다. 프랑켄슈타인처럼. 데즈먼드 모리스는 이렇게 말한다. 호모사피엔스는 뇌의 크기가 약 3배로 증가했고 직립보행을 하면서 골반이 좁아지고 앞으로 기울게 되어 결국 인간은 조산아를 출산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 침팬지를 포함한 대부분의 포유류 아기의 뇌는 어른의 45%인데 인간은 25%의 크기로 태어난다. 45%가 되려면 엄마 뱃속에서 21개월을 있어야 한다. 즉, 인간은 임신 10개월 만에 조산아로 태어나 나머지 11개월을 사랑의 결핍 속에서 커야 한다. 어떤 좋은 환경도 자궁과 같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기는 자라면서 사랑의 결핍을 느낀다. 뱃속의 아기는 우는 법이 없지만 아기는 우는 게 일이다. 이런 어릴 적 사랑의 결핍은 커서는 보충할 수 없다. 1세 때 신경계의 90%, 3세까지 신경계의 대부분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 결핍 때문에 우리는 한평생 사랑을 갈구한다. 평생 엄마 젖을 찾고 엄마가 안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결핍과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 3세 이후 나머지 일생 동안 성장할 수 있는 신경계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10% 가지고는 90%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가엾은 어린아이를 품고 산다. 태어날 때 이상적인 엄마, 즉 자궁으로부터 버림받아 마음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 가엾은 어린아이는 외롭고 무섭고 힘들지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의지하고 도움도 주고받아가며 그럭저럭 살아간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를 맞으면 아주 힘들다. 어릴 적 90%의 상처가 다 활활 살아나니까. 그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마찬가지이다. 어릴 적 마음의 상처는 나이 든다고 회복되지 않으니까. 누구나 가엾은 아이를 품고 산다. 어떤 준재벌집 마다들은 사람들에게도 하도 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만나고 칩거해 산다. 그렇게 사기를 당해도 자기가 가진 재산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속고 배신당하는 게 너무 괴로운 것이다. 문무일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교수는 혼자 사는 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강의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번 이렇게 외로움을 경험한 쥐를 다른 쥐들과 함께 있게 한 뒤에 다시 고립시키면 더 힘들어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번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다음번에 오는 외로움을 더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쥐도 다 큰 상태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나 보다. 버림받으면 어릴 적 상처가 환기돼 힘들다. 그러나 운 좋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 위로받아 안정됐는데 또 버림받으면 더 힘들다. 기대와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림받으면 버림받을수록 배신당하면 배신당할수록 아픔은 어마어마하게 커진다. 맞은데 또 맞는 거니까. 누군가를 버리거나 배신하는 것은 특히 좋은 관계에 있다가 헤어질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 가급적 충분히 예의를 갖추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헤어져야 한다.
상대를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버리는 것은 상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상대는 앙심을 품고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도 있다. 요즘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범죄자 문제도 있겠지만 헤어질 때 너무 예의가 없어서 상대가 앙심을 품어 그럴 수도 있다. 헤어질 때는 예의 있게 헤어져야 한다. 상대가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설명은 분명하게 해야 한다. 자기 이익에만 골똘해 잘 지내던 상대를 매몰차게 끊어버리면 상대는 엄청나게 상처를 받는다. 그런데 그렇게 차는 사람은 대개는 자기도 그런 상처를 받은 사람이다.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었기에 보복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절대로 그런 상처를 타인에게 주지 않는다. 그런 행동은 상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사랑을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는다.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산다는 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라고 답한다. 누군가를 인정하는 일, 누군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 누군가와 함께하며 즐거움을 느끼는 일,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일, 그게 바로 사는 거라는 것이다. 혼자만 있으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야말로 바로 산다는 것이고, 내 마음이 존재하는 건 모두가 있기 때문이며 내 몸이 있는 건 모두가 쓰다듬어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로소 사람이 산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를 지향하며 산다. 아니, 관계 자체가 삶의 목적, 삶 자체가 되기도 한다. 인간은 외롭게 태어났고 관계를 통해서만 건강하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청 돈을 벌어서 엄청 좋은 관계에서 살고 싶었는데 뒤통수를 맞는다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 세 번 뒤통수를 맞는다면 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해도 너무하니까.